빠바바빰빰. 안녕 동파미남. 여러가지 취미생활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다가 자동차를 먼저 얘기했고 이번에는 남자에게 중요한 안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해. 사실 나름 취향이 명확한 사람이거든. 그치. 자동차에 대한 취향도 명확하고 패션, 특히 안경도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안경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자동차 같은 경우 남자들이 대부분 다 좋아해서 자동차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거든, 사람들이랑. 그리고 주변에서 관심들이 다 많아. 근데 의외로 남자들이 대부분 다 패션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특히 안경은 더더욱 관심이 없지. 근데 사실은 좀 이해는 가는 게 안경을 모든 사람이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액세서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되게 재밌는 카테고리거든. 특히 핫플레이스 같은 데 보면 편지샵처럼 여러 가지 브랜드를 소개하는 그런 느낌의 매장들이 많거든. 그런데 다니다 보면 나도 항상 갈 때마다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 듣게 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경을 추천해 주시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 난. 남자에게 왜 안경이 중요할까? 뭐 남자한테만 중요하겠어? 그런데 일단 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본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안경만큼 좋은 아이템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 안경 하나 때문에 똑같은 얼굴이지만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거든. 지금 쓴 안경들은 약간 그래도 좀 스마트해보고 클래식한 느낌의 어떤 안경이라면 약간 싸나워 보이는 느낌으로 내가 한번 써볼게. 어때? 싸가지 없어 보이지 않니? 원래 그랬는데? 되게 날카로워 보이잖아. 이게 이제 하금테라는 형태의 디자인인데 물론 하금테도 종류가 많은데 이 안경은 이 라인이 살짝 이렇게 눈썹이 앵그리버드처럼 올라가 있지. 더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 지금 요즘에 이 안경을 잘 쓰진 않아. 근데 옛날에는 뭐 계약할 때나 뭐 상담할 때 일부러 이 안경 쓸 때도 있었어. 뭔가 좀 강해 보이려고. 소위 말하는 그 거래에서 뭔가 내가 지지 않고 협상을 좀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로 이런 안경을 썼었거든. 그 다음에 뭐 데이트 하든 아니면 사람들 만날 때 부드러운 이미지 또는 스마트한 이미지 이런 부분 기분 전환 삼아서도 선택해서 이미지 변화를 줄 수 있지. 안경 종류가 사실 대부분 다 나도 한 10년 전에 샀던 안경들이야. 최근에 샀던 안경들은 몇 개 없긴 한데 어쨌든 요즘 뭐 트렌드에 좀 맞진 않겠지만 안경이 일반 사람보다 적진 않으니까 좀 소개를 한번 해볼게. 일본 안경하고 독일 안경이 그래도 가장 사람들 제일 많이 쓰는 안경이거든. 독일하고 일본이 공학이 되게 발달한 나라거든. 특히 안경도 되게 잘 만들어. 가볍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뭐 튼튼하고 여러가지. 근데 오늘 내가 소개할 브랜드들은 일단 나라별로 좀 쪼개볼까? 이 앞쪽이 이게 지금 일본 것들 이따 소개하겠지만 브랜드는. 그리고 여기는 독일 안경, 미국 안경, 그리고 요거는 덴마크. 독일 브랜드의 특징은 일단 웬만한 안경보다 가격이 좀 높고 독일의 아주 대표적인 클래식 안경 르노 안경이야. 아마 르노라고 하면 안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스티브 잡스 때문에 되게 유명한 브랜드지. 스티브 잡스는 그때 무테를 썼었는데 이 안경은 무테는 아니지만 르노라는 브랜드에서 되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되게 유명한 라인 M5라는 라인이야. 약간 앤틱한 요소들도 있고 또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강하고. 그리고 이 르노라는 브랜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간 미니멀을 강조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했던 클래식을 되게 강조하는 브랜드야. 한번 써볼게. 되게 무난한 스타일인데 착해 보여. 착해 보여? 약간 그런 이미지야. 스마트하고 착해 보여. 근데 착용감이 막 엄청 편하고 그러진 않아. 그래? 왜 라인 자체가 약간 되게 슬림하거든? 르노 안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야. 이 케이스가 원목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작잖아, 얇고. 요게 딱 들어가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 그래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딱 접어서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 예쁘지? 예전에 이것도 10년 전에 샀는데 한 12년 됐다. 그때 요 케이스 보고 너무 이뻐서 사실 샀었거든. 그때는 잘 모르는 브랜드였지 나도. 여기 휴대하기 좋다. 그리고 나름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 가격대는 요즘에 알아보니까 한 95만원 정도 하더라고. 근데 내가 살 때는 그때도 비쌌어. 한 1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도 한 70만원대?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지금 거의 100만원 육박하는 금액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애착을 갖고 있는 안경 마이키타라는 브랜드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 13년 정도 됐거든. 되게 비쌌어. 왜냐면 이게 한정판이기도 했고 이 안경은 좀 특별한 안경이라 한정판으로 몇 점 안 들어오는 안경이었고 특징 중에 하나가 물소뿔이라 그러나? 혼이라고 하거든. 요런 코바지 그 다음에 요런 템플팁 이런 부분들이 다 혼으로 돼 있어서 되게 비쌌다. 그때 가격이 아마 내 기억에 한 100만원 돈. 근데 어쨌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경의 가장 큰 특징은 초경량화. 내가 갖고 있는 안경 중에 제일 가벼워. 보는 것처럼 엄청 클래식하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힌지도 그렇고 나사가 하나도 없어. 요게 지금 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더 가볍기도 하고 내구성도 상당히 좋고 탄력도 좋다. 느낌 어때? 비슷해. 비슷하다고? 아닌데 이 안경은 특징이 내가 썼을 때 느낌이야. 되게 스마트해 보여 사람이. 약간 좀 좁기도 좁고 알이 좀 작은 편인데 내 안경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에 속하는 사이즈거든. 어쨌든 가장 스마트해 보이는 안경이다. 가장 쓴 느낌이 없다. 제일 가벼워. 사실 안경이 아무리 예뻐도 무거우면 잘 안 쓰게 되거든. 그리고 불편해도 잘 안 쓴단 말이야. 이 안경은 가끔씩 내가 안경을 썼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가벼워. 그냥 좋은 브랜드야. 안경 좋아하는 사람들 아마 다 아는 브랜드일 거야. 그리고 독일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가 IC 베를린이라는 브랜드가 있어. 비슷해. 그 디자이너가 나와서 만든 브랜드가 이 마이키타라는 브랜드야.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브랜드는 일본 안경들이야. 하우스 브랜드 제품을 좀 좋아하거든. 안경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소량 생산하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하고 약간 장인 정신을 갖고 수작업을 통해서 만드는 안경 전문 브랜드다. 그리고 대부분 다 하우스 브랜드들이거든. 금자 안경이 있어. 대부분 다 아마 알 거라 생각하거든. 가격대는 한 6, 70만원대.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 그리고 원래 지금 이 안경은 내가 이 렌즈를 변색 렌즈를 끼면서 사실 좀 바꿨는데 원래 안경의 디자인은 요 디자인이었어. 뿔테와 금속테가 같이 섞여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 안경이라는 게 지금 요것만 빼도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지. 다른 안경 같지 않아? 근데 요즘에 내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안경이거든. 뭐 티타늄 소재라 뭐 가볍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정말 클래식해서 좋아. 어때? 똑같은데. 똑같다. 아 진짜 답답하다. 완전 다른데. 일단 색깔이 금색이라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이 좀 있어.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 뭐 마수나가, 가메만넨, 아이반, 포나인즈, 마츠다. 하여튼 뭐 그런 브랜드들 생각나는 게 그 정도인데 요 안경이 아마 가장 최근에 샀던 안경이 아닐까 싶은데 산지 한 2년 됐는데 그때 그 당시 한정판으로 나왔던 브랜드야. 이것도 내가 좀 한정판이 좀 약하더라고. 이건 TVR504라는 브랜드고 이 브랜드의 특징은 빈티지를 복각해서 만드는 브랜드야. 과거에 있던 시트를 그대로 복각해서 재현한 거지. 이건 이미지 어때? 조금 달라. 좀 달라? 그리고 이 안경은 좀 화려하긴 하지. 안에 여기 보면 요 템플 코어라고 하는데 요 다리 부분 그리고 요 리벳이라고 해. 요 리벳 부분이 실제 14K 골드로 도금이 돼 있어. 그래서 상당히 금액대도 좀 있고 그때 이 안경을 샀던 이유는 사실 이 브랜드를 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요 투명한 뿔테? 요걸 좀 사고 싶었었거든. 왜냐면 여기다 변색 렌즈를 넣으면 상당히 예쁘더라고. 실제 요 렌즈도 변색 렌즈인데 참고로 변색 렌즈 끼실 분들은 요런 무테 사시면 상당히 예쁩니다. 금액대는 10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 알 빼고. 좀 비쌌어. 왜냐면 한정판이라서. 나가. 시트가 8mm로 되게 두껍게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K 골드 이런 거고 그 당시에 한정판인데 39개씩 나왔어. 전 세계 에디션 모델이라고 해서 요게 지금 도쿄 에디션이야. 서울 에디션 그 다음에 뭐 홍콩 에디션 나라별 국가별로 약간 에디션이 39전씩 나왔었거든. 디자인은 똑같은데 색깔만 달랐지. 내가 알기로 서울 에디션이 그레이 칼라. 정말 오래전에 샀던 안경이긴 한데 옐로우 플러스라는 모델이야. 모던 클래식의 대표주자 장인정신 여전히 또 하우스 브랜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강조하는 건 클래식은 영원하다. 그런데 시대에 맞게 재해석을 하자 뭐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클래식을 강조하지만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조금 변형해서 잘 재해석을 하는 브랜드다. 기억에 이건 한 4, 50만 원 정도 세였던 것 같은데? 어때? 좀 착해 보이지 않아? 50대 때 껴도 참 멋있겠다. 그런가? 우리만 나도 아까 써봤는데 되게 착해 보이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 이 안경도 설명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제일 많이 쓰고 다니는 안경 중에 하나거든. 일본 브랜드 옐로우 플러스라는 브랜드야. 가격은 되게 합리적이야. 내가 알기로는 4, 50만 원대 정도? 4, 50만 원이 왜 합리적이야? 내가 갖고 있는 안경 중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안경이다. 부담이 없다 이 정도면. 왜냐면 이거 지금 뭐 패션 브랜드 아니란 말이야. 하우스 브랜드란 말이야. 데일리 안경으로 최고. 하우스 브랜드와 일반적인 그냥 패션 브랜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가 구찌 같은 그런 종합 패션을 지향하는 곳에서 시계를 사는 것과 그렇지. 그리고 파텍 필립에서 시계를 사는 것의 차이점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자, 추가로 일본 브랜드 중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 BJ 클래식. 이것도 클래식 안경 좋아하는 사람들 아마 다 알 거야. 가격대가 그렇게 엄청 높진 않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한 정말 15년 전에 샀던 것 같다. 20년 됐나? 15년 됐나? 모르겠네. 괜찮은데? 괜찮아? 긱시크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복고풍이지. 요즘에는 아넬 타입이나 뭐 판토 타입이라 해서 약간 동그란 안경들이 좀 인기가 있는데 이건 약간 길쭉하잖아. 그래서 난 요즘에 요거는 좀 촌스럽다는 느낌이 있더라고. 얘는 스타일이 아메리칸 빈티지를 복각하는 브랜드야.
가격대는 50만원 정도 전후로 알고 있어. 하우스 브랜드 중에 한 4, 50만원 되게 합리적이고, 왜 그러냐면 예전에 내가 살 때만 해도 하우스 브랜드들이 보통 40에서 60 전후였어. 근데 요즘에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 보통 한 7, 80만원? 금자 안경이 오히려 가성비가 좋아. 금자 안경은 그래도 여전히 한 60만원대 정도거든. 빅터 앤 롤프. 요거는 내가 안경을 잘 모를 때 그냥 좋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샀던 브랜드인데 뭐 지금 써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요 안경은 요즘 자주 써. 왜냐면 내가 이 투브릿지 안경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클래식한 거에 되게 꽂혀 있어서. 요건 어때 느낌? 옷 잘 입고 이렇게 안경 쓰면 되게 예뻐. 자주 쓰는 안경인데 어쨌든 이건 빅터 앤 롤프라는 제품이고, 가격대가? 가격대는 한 30만원대? 30만원 전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성비 되게 좋지.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뭐 하우스 브랜드 개념보다는 안경 전문 브랜드가 아니라 패션 브랜드? 거기에서 이 아이웨어도 같이 나온다. 그리고 뭐 콜라보로 되게 많이 만들더라고. 이것도 약간 옛날 디자인이지. 긱시크 디자인이라 그래야 되나? 레트로한 느낌? 요즘 레트로한 그런 게 더 유행이잖아. 작년에 좀 긱시크가 유행이었잖아. 나는 못 쓰겠다. 어쨌든 얘도 한 15년 넘었던 것 같아, 산지. 그때 이것도 한 2, 30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미국 브랜드.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이건 안경은 아니긴 한데 잘 아마 모를 거야. 린다 페로라는 브랜드야. 근데 예전에 이것도 한 12년 전에 샀는데 그때 되게 핫한 브랜드였어. 린다 페로가 왜 유명했냐면 소위 말하는 셀럽들이 이 선글라스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다녔거든. 마케팅용이었네. 그런 건가? 특징이 이제 라인 중에 이게 럭스 라인이라고 되게 고급 라인이거든. 뱀 가죽. 뭐 수입이 잘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뱀피 뭐 동물보호 뭐 이런 것 때문에 15년 전에 100만 원 돈 정도 했다. 미쳤네. 미쳤었네. 그때 왜 그랬대나. 요즘은 뭐 내가 변색렌즈 끼기 때문에 선글라스가 굳이 의미는 없는데 이런 느낌? 뭐 근데 보잉 스타일은 뭐 누구나 다 잘 어울리지. 그리고 이게 알이 좀 작은 편이라서 나는 약간 좀 그래도 그 당시에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샀거든. 어때? 잘 어울려? 그렇다. 집에 안경만 돈이 얼마야? 그렇다. 1000만 원은 되겠다. 누구나 하나씩 다 갖고 있네. 레이벤.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지. 그냥 가격대도 되게 무난하고, 이거는 가끔씩 가방에 넣어 다니고 차에 잠깐 넣어놓고 아무 때나 꺼내 쓰고 부담 없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이것도 어쨌든 뭐 클래식한 디자인이잖아. 누가 써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 요 브랜드가 가렛 라이트, 안경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거든. 레디 라이트라고. 뭐 이름까진 몰라도 아마 올리버 피플스라는 브랜드 아는 사람은 알 거야. 그걸 창업했던 사람의 아들이 창업한 거야. 요즘 좀 쓰긴 그런가? 그때는 잘 쓰고 다녔는데 어쨌든 조금 날카로워 보인다는 느낌. 지금도 잘 어울려. 그래? 응. 근데 난 다시 약간 부드러운, 약간 밑에가 좀 내려가는 느낌의 하금테 좀 사고 싶거든. 또 사고 싶어? 나가. 와이프들이 납득될 수 있게 왜 남편이 이렇게 좋은 안경 하나를 사는 게 중요한 건지 한번 얘기를 줘봐. 오늘의 포인트는 좋은 안경이 아니야. 비싼 안경도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난 비싸서 산 건 아니거든. 안경을 꼈고 너무 좋아, 이뻐. 그래서 샀는데 가격이 비싸. 고민했지. 근데 내가 가격 때문에 고민하기에는 안경이 너무 예쁘고 좋더라. 그래서 과감하게 난 지었던 것 뿐이거든. 뭐가 좋은데? 응? 일단 안경은 뭐니 해도 내 얼굴에 잘 어울려야 돼. 그리고 편해야 돼. 이 안경도 대부분 다 편하고. 그러니까 왜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나 좋은 안경 하나 살게 하고 사야 될 정도의 안경이냐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장 단시간에 변화시켜줄 수 있는 안경. 이미지는 3,000원짜리도 이미지 변화시킬 수 있어. 유재석도 3만원짜리 안경 테스인데. 패션의 완성은 뭐다? 양말. 얼굴이다. 얼굴이 안 되니까 안경으로 대충 커버. 나 같은 경우는 뭐 시력이 나빠서 또 안경을 써야 되잖아. 항상 내 몸에서 가장 오랫동안 내 피부와 접촉하고 항상 내 옆에 있는 게 안경이야. 근데 의외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오래 쓰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적인 투자를 좀 잘 안 하더라고. 관심도 없고. 난 근데 개인적으로 기능적인 것도 기능적인 거지만 약간 비용을 지불해서 좀 좋은 제품 써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가격대가 있는 이유가 있어, 나름대로. 물론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되겠지만 그 좋은 제품들을 써보고 이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기의 취향이 명확해야 되고 그 취향에 맞는 비용을 충분히 지불했을 때 더 그 제품이 값어치겠다고 난 생각해. 어쨌든 오늘 뭐 뜻하지 않게 안경을 여러 개 끄집어내놓고 지금 설명하게 됐는데, 안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눈이 잘 보이고 뭐 패션의 아이템 이런 걸 떠나서 나의 취향을, 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아이템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갖고 자기 취향을 잘 찾아서 투자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안경 또 사실 겁니까? 안경은 계속 살 겁니다.
지금 사고 싶은 안경이 너무 많은데 현재 올해까지는 긴축 정책에 들어갔기 때문에 있는 걸로 잘 조져보겠습니다. 이혼해.